안녕하세요. 임대주택 스터디메이트입니다. 오늘은 전국 LH 청년 매입인데 서류, 공통 서류 스터디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사 양식이 필수로 필요하기 때문에 공사 양식 출력하는 경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LH 청약센터 접속하시고 우측 상단에 인터넷 청약 접속합니다. 그리고 왼쪽 인터넷 청약 카테고리에서 청약 결과 조회, 서류 제출 대상자 조회 순서로 접속을 하고 유형을 매입임대로 선택을 한 다음에 공고명의 청년으로 검색을 합니다. 각 지역별로 청년 매입인데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일은 다르지만 본인이 신청한 지역의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일에 방금 말씀드린 이 경로를 통해서 조회를 해서 검색어를 입력하면 이렇게 검색 결과가 확인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서류 제출 대상자인지를 접수번호로 확인을 하고 그 서류 제출 대상자 명단 옆에 있는 제출 서류 목록을 클릭을 하면 각 지역별로 청년 매입임대주택 서류 제출 안내문이 팝업이 되고 이 파일을 열면 제출 서류, 서류 제출 방법, 서류 제출 일정, 서류 제출처, 공사 양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복학, 입학, 확약각서, 근로형태 확인서와 같은 공사 양식의 서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출력하시면 되고요. 또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 전에 미리 서류를 확인하고 싶거나 출력을 할 경우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LH 청약센터 접속하시고 왼쪽 상단에 분양임대 정보를 접속한 다음에 분양임대 정보 카테고리에서 분양임대 공고문, 분양임대 공고문 카테고리에서 매입임대 전세임대 클릭하시고 지역과 그 청년이라는 공고명에 검색어를 입력해서 검색하면 각 지역별로 공고문이 확인됩니다. 저는 예시로 서울 지역 올해 2022년 2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 모집 공고 선택을 했고요. 공고명을 접속을 하면 이렇게 확인됩니다. 보통 공고문 아래쪽에 공사 양식이 첨부되어 있지만 청년 매입임대는 이번에 기타 첨부 파일에 내용들이 많습니다. Q&A, 공급주택 목록, 그리고 청년 주택 목록을 요약한 파일들이 이제 용량이 초과하여서 그런지 이 내용에는 공사 양식이 첨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고문 마지막 페이지 17에서 23페이지에 공사 양식이 첨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들 출력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대상자 접수 서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고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류 제출 기간에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또는 인터넷 PC를 통해서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공인인증 로그인 후에 파일을 업로드해서 서류 제출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서류 제출 방식이 상이하니까요.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초본, 서류 발급 시에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자민원에서 서류를 발급해도 가능한데 대신에 표기될 내용들이 확인될 수 있도록 포함, 미포함을 잘 체크를 해서 전자민원에서 출력한 서류는 다 인정이 됩니다. 청년 매입임대 전국 공통서류 보겠습니다. 우선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 신청자 본인 모두가 제출해야 되는 공통서류입니다. 주민번호 13자리가 다 표기되게, 세대구성원, 세대주 관계, 전입일 변동일, 세대구성 사유 이런 부분 다 표기되게 신청자의 등본 꼭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신청자 전원이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로 꼭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사 양식 중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이 서류도 필수 서류인데요. 모든 신청자가 제출하시는 서류인데 개인정보 동의 대상이 순위별로 조금 다릅니다. 보겠습니다. 1, 2순위는 신청자 청년 본인과 부모님이 다 개인정보 제공에 이름, 주민번호, 사인 해주셔야 됩니다.
3순위는 본인만 자격검증 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3순위 신청자는 본인만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 이름, 주민번호 사인 서명하시면 되고요. 단 3순위 같은 경우도 그 배점에 보면은 부모 타지역, 부모 무주택 이런 그 배점을 점수를 받기 위해서 체크하신 분들은 그 배점 때문에 반드시 부모를 그 동의 대상으로 포함을 합니다. 부모 관련으로 배점을 신청한 3순위인 경우는 반드시 부모님의 동의도 얻어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의 서명 대상이 부모와 본인이 포함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동의서에 보면 그 자산 항목 체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모든 동의란에 체크하시고 또 자산이나 소득, 기타 이렇게 네모 박스로 체크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다 체킹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면 3순위 같은 경우는 타지역, 무주택, 장애인, 부모 관련 배점 신청 시 모두 서명한다. 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사항인데요. 부모의 가출이나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실종신고 후에 실종신고 접수증 등을 증빙하면 청년 본인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하고 신청이 가능하다. 단, 이 사항은 LH 청년 매입임대 공급 지역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LH 청년 매입임대 공급 담당자를 통해서 확인이 필요하다. 이 내용은 부모님이 연락이 전혀 안 되고 가출하셨거나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청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서류 제출이 어렵거나 검증이 안 돼서 동의를 얻지 못해서 그 청년 매입임대 신청을 못 하셨을 수 있는데 미리 행정관청,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시고요. 실종 신고 접수증을 증빙하셔서 이 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각 LH 청년 매입임대 공급 담당자 통해서 또는 LH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 매입임대 추가 제출 서류, 이제 아래 해당하는 자만 제출하는 서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좀 많이 복잡할 수 있는데 메모 준비하셔서 본인의 확인되는 부분만 체크하고 메모하시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부모의 주민등록표 등본입니다. 부모의 등본인데요. 신청자의 등본상에 부모나 또는 부모가 신청자의 등본에 분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세대 분리된 부모 포함해서 부모의 등본은 기본적으로 모든 신청자가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단, 그러니까 부모가 외국 거주 중이고 등본의 미등재 시에 해외 이주를 사유로 말소된 주민등록 초본이나 외교부 및 해외 공간에서 발급한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을 제출하면 네,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외국에 거주 중이셔서 국내 등본에 미등재돼 확인이 안 되는 그 청년분들은 부모님에 대한 이 서류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부모 모두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부모님께서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하셔서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의 사망일자가 확인이 안 될 경우는요. 부모의 재적등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됩니다. 그 외 청년들은 부모님께서 등본에 등재돼 있든 등본에 분리돼 있든 부모님의 등본은 필수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네, 지금 설명드리는 서류들은 다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본인이 해당될 때 제출하시는 겁니다.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 증명서,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자의 부와 모가 이혼하셨을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대신에 부와 모를 선택을 할 때 공고일 기준으로 가장 마지막에 분리된 부나 모의 혼인관계 증명서고요. 공고일 기준으로 이혼 후에 어느 한 분과 동일 등본에 있다 그러면 그분의 혼인관계 증명서니까 고민할 게 없겠죠. 그리고 이혼하시고 동시에 부모님이 등본에서 분리됐다 이런 경우는 부나 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 증명서로 반드시 제출해야 되고요. 그리고 신청자 및 부모의 주민등록 초본이 필요한 대상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공고일 현재 이혼한 부모가 신청자의 등본상에 모두 미등재돼서 확인이 안 될 경우에 이런 경우에 한해서 신청자 부모 모두의 초본, 그러니까 신청자 아버지, 어머니 세 분의 초본을 모두 제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과거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관계를 전부 표기해서 발급해 주셔야 되고요. 이 부모님의 혼인관계 증명서와
부모님의 초보는 신청자 청년이 자녀된 청년이 발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부모의 혼인관계 증명서 및 주민등록 초보는 신청자인 자녀가 행정복지센터면 주민센터 동사무소죠. 행정복지센터에서 대리 발급이 가능하고 혼인관계 증명서는 인터넷 발급도 가능합니다. 청년이 발급할 수 있다. 증빙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어서 참 다행입니다. 네,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필요한 대상은 어떤 대상인지 보겠습니다. 공고일 현재 부모와 등본상에 분리되어 있는 세대 분리되어서 공고일 현재 민간임대주택, LH나 SH, 대학 기숙사 이런 공공주택이 아니라 민간임대주택에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자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을 하면 100점을 추가로 드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확정일자가 표기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되는데 계약자는 본인 명의여도 되고요. 부모님 명의여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나 월세의 계약자가 본인이나 부모님일 때 가능한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고일 현재 그 부모님과 등본에 분리되어 있는 청년이 민간임대주택의 전월세로 6개월 이상 공고일 기준으로 전월세로 6개월 이상 계약사실이 확인될 때 점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확정일자가 표기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되고 그 부모님과 같은 등본에 있으면 해당이 안 되니까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꼭 유의해 주시고 계약자는 본인이나 부모님으로 한정을 합니다. 등본에 분리되어 있다면 전월세의 계약자가 부모님이든 본인이든 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전월세를 거주했다 그러면 점수를 주겠다. 그런 뜻이죠. 자, 혹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민간 임대주택 거주 여부는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상 전입일로 판단한다. 전입일, 등본상의 전입일로 6개월 이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한다. 그런 뜻이죠. 두 번째, 이사 등으로 인해서 연속적으로 다른 2개 이상의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는요. 거주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단, 현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종전 임대차 계약서 사본 모두 제출해야 됩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기간이 되는지를 봅니다. 종전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부여 현황 발급 또는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서를 통해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 발급을 통해서 증빙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분실하신 분들은요. 인터넷 등기소나 동사무소에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서를 통해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발급받을 수가 있고요.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통해서 증빙하시면 됩니다. 공고일 이후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월임대로 거래 내역이나 전세금 거래 내역을 추가로 증빙을 해야 됩니다. 좀 많이 복잡하긴 하죠. 그래도 일점이 소중하니까 해당되는 분들은 부지런히 서류 준비해서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보겠습니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2, 3순위만 제출을 합니다. 1순위자들은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 가족 증명서, 차상위 계층 확인서 이런 증빙 서류로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정보 동의서 필요 없습니다. 2, 3순위만 제출하고요. 금융정보 제공의 동의 대상은 부모 본인입니다. 형제, 조부모님, 친척 전혀 포함하지 않습니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할 때 정자로 서명해야 되고요. 사인, 도장 안 되고요.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과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이라는 동일한 두 곳에다 서명을 하셔야 되는데 서명은 정자 서명하셔야 됩니다.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도 2, 3순위만 제출을 합니다.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는 공적 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해서 관련 증빙을 첨부해서 제출하는 서류인데요.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와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 작성 방법은 임대주택 스터디메이트의 음질보정 최신 영상, 국민임대 서류 영상 중에 9분 6초에서 보실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 오른쪽 위에 카드 접속하면 또 보실 수 있습니다. 꼭 접속해서 작성 방법 보시고요. 동의 대상은 다르거든요. 국민임대의 동의 대상은 다르지만 작성 방법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고 금융정보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 청년은 2, 3순위만 동의 대상인 거고요. 동의 대상은 부모와 본인입니다. 그리고 3순위는 금융정보와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는
본인만 동의 대상입니다. 3순위는 본인 자격만 검증하잖아요. 그래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2순위는 부모 본인, 3순위는 본인만 검증 대상입니다. 꼭 인데스텍 스터디메이트의 이 최신 영상 보시고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자산 보유 사실 확인 작성 방법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설명드리는 서류는 아래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고 자격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구비 서류입니다. 수급자 가구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수급자 가구라 하면 생계, 의료, 주거, 급여 수급자를 포함합니다. 수급자 가구 대상, 수급자 증명서가 본인이 이제 해당되거나 또는 부모님이 생계, 의료, 주거, 급여 수급자에 해당될 때 그 증명서, 해당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분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본인이 수급자 증명서가 발급 안 되더라도 공고일 현재 부모님이 수급자이신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분도 포함을 하고 만 30세 미만인 경우는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거하고 상관이 없이 부모님이 수급자이시면 수급자 가구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증명서는 본인 기준으로만 발급돼야 인정을 합니다. 부모님하고 전혀 무관합니다. 본인 기준으로만 발급돼야 본인 명의로 발급돼야 한부모 가족 증명서는 인정합니다. 차상위 계층 보겠습니다. 본인 또는 부모의 복지대상 급여 신청 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 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 수당 대상자 확인서, 무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이런 차상위 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본인 명의로 발급되거나 또는 부모 명의로 발급될 때 제출하시면 인정하고요. 대신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상위 계층인 부모와 동일 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면은 나이 상관없이 차상위 계층으로 1순위 증명서 제출하면 인정하고요. 만 30세 미만 같은 경우는 부모의 등본에 등재되어 있든 분리되어 있든 부모가 차상위 계층이면 본인이 차상위 계층이 아니더라도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을 해서 1순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수급자나 차상위 가구 중에 부모와 등본상의 공고일 기준으로 세대 분리돼서 거주 중인 만 30세 이상 청년은 해당이 안 됩니다. 만 30세 이상 청년은요, 공고일 현재 수급자 차상위인 부모와 동일 등본에 있을 때만 증명서 발급하고 1순위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만 30세 이상 청년은 본인의 사항을 잘 판단해서 신청을 해야 부적격으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유의하셔야 됩니다. 장애인 가구 보겠습니다. 본인이나 부모의 장애인 증명서나 장애인 등록증 복사본을 제출하면 가점을 더 추가로 드립니다. 유의하실 사항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부모의 가출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경찰서, 행정관청 등에 실종신고 후에 실종신고 접수증 등을 증빙을 하면 청년 본인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하고 신청이 가능하고, 단 이 사항은 LH 청년 매입임대 공급 지역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LH 청년 매입임대 공급 담당자를 통해 확인을 하거나 1600의 1004 고객센터로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청년 자격에 해당되는 부분 서류, 해당자, 필요한 서류 보시고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청년,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미혼 청년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신청한 분은 특이 서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통 필수 서류에 등본으로 나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데스텍 스터디메이트 LH 청년 매입임대 공고문 설명하는 영상에서요 말씀드렸죠. 반드시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이 아닐 때만 대학생이나 취준생으로 하시라 거듭 강조하며 말씀드렸거든요. 반드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아닐 때만 대학생이나 취준생 자격으로 하시면 된다. 왜냐하면 서류가 간단하지 않습니까? 등본으로 나이 확인이 되니까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만 19세, 39세에 해당되지 않는 이런 대학생, 취준생에 해당되는 분들은 본인에게 해당되는 부분으로 하시면 되겠죠. 대학생, 공고일 현재 재학생, 재학증명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입학 예정자 같은 경우는 입학 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 확인서, 그리고 이제 공사 양식이라 하면 입학 예정자의 증명서류 제출 각서라고 첨부가 되어 있는 서류가 있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앞에서 출력하는 경로 알려드렸잖아요. 같이 제출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최종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고 나서는 입학 후에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를 반드시 추가로 제출해야 됩니다. 복학 예정자 보겠습니다. 휴학 증명서와 공사 양식, 복학 예정자의 증명서류 제출 각서, 앞에서 말씀드린 출력 경로로 출력하시면 되고요. 최종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복학 후에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당첨이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자 기억하고 제출해 주시고, 취준생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만 19세에서 39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취준생에 해당되는 부무죠. 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졸업자, 중퇴자, 졸업 예정자, 졸업 유예자, 검정고시 합격자, 이런 분들이 취준생으로 신청할 수 있겠죠. 자, 서류 보겠습니다. 이 대상자분들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전체 이력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면 되고요. 졸업자, 대학이나 고등기술학교 졸업한 졸업자는 졸업증명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중퇴자, 해당 대학이나 고등기술학교의 재적증명서, 중퇴니까 이제 재적증명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 졸업 예정자, 졸업 유예자 같은 경우는 대학이나 고등기술학교 졸업 예정자나 졸업 유예자 같은 경우는요, 졸업 예정 증명서나 수료증 제출하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검정고시 합격자는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취업준비생이 제출하는 공사 양식입니다. 근로형태 확인서는 사업주에게 확인받는 서류인데 그 앞에 첨부된 파일 출력하는 경로로 출력하시면 되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상에 재직 중인 경우나 소득 조회 결과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정규직이 아님을 확인하는 서류거든요. 뒤에서 제가 양식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당자 꼭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양식 보겠습니다. 복학 입학 예정자의 증명서류 제출 각서. 대학생 자격으로 신청한 분들의 이제 제출하는 공사 양식 필수 서류인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대학생으로 신청을 할 때 복학 예정자 또는 입학 예정자에 해당되는 각서입니다. 출력해서 꼭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상계 본인은 이러한 사항에 해당돼서 안내를 받았다, 고지받았다, 요 내용이고, 이에 따라 복학 입학 후에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할 것이면 서약하며, 해당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허락한다. 네,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대상자분들. 그리고 근로형태 확인서는 취준생에 대한 서류인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에 해당되지 않은 취업준비생의 직장 재직 여부 확인용입니다. 쭉 이렇게 사업장, 근로자 해당 쭉 쓰시면 되고요. 근로형태가 비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일 때 이 부분에 해당이 되면 취업준비생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거든요. 정규직이라 그러면 취업준비생으로 인정이 안 되겠죠. 이 양식에 따라 충실하게 내용을 기재해서 확인자가 사용주, 고용주, 회사 사장 이름하고 사인이 필요하네요.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공고일 현재 4대 보험이 가입돼 있거나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또는 소득신고가 되는 분들에 한해서 제출하는 서류거든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근로형태 확인서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니까요. 유의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LH 청년 매입인데 전국 공통 서류 그리고 또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함께 스터디했는데, 네, LH 청년 매입인데 서류를 준비하면서 조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주변에도 청년들 중에 부모님과 연락이 안 되거나 전혀 부양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 임대가 간절해서 신청할 때 연락이 안 돼서 신청도 못하는 이런 어려운 사항들에 있는 청년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분들이 쉽게 이런 사항들을 판단하고 서류를 준비해서 임대에 입주를 하고 조금이나마 이 청년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통로가 잠시나마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네, 청년분들 화이팅! 네,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청년분들 힘내시고요. 함께 열심히 살아내 봅시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